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엄령은 문재인 심판의 완성, 한동훈은 좌파 언론들의 조련사,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계엄령은 문재인 심판의 완성이라는 것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 심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문재인 소환을 앞두고 문재인 뇌물죄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소환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문재인이가 꼼짝 못하게끔, 문재인 정권 때 부정선거 엄청 했죠. 그리고 지난 총선에도 일부분적으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전체 다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세력들이 일부러 배신 세력을 살려줍니다. 홍준표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중앙선관위원장이 문재인 세력, 문재인 졸개가 아직까지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쯤 이제 이 중앙선관위원장이 결국 그 증거들을 다 없애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이용해서 중앙선관위에 진입했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심판은 코앞에 다가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지금 좌파 언론들을 조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동훈이는 박근혜다, 이런 등식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 당대표를 하면서 이명박하고 불가근, 불가원,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는 그야말로 불가근, 불가원 항상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싸움으로 인해서 그 당시도 좌파 언론이 계속 이명박 정부를 선동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박근혜 대표를 계속 기대를 갖고 박근혜 대표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차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한동훈을 비판하지 못하게끔 지금 하는 것이 바로 한동훈의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좌파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하지만은 한동훈은 비판하지 못하게끔 한동훈은 계속 이 좌파 언론들한테 기대치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에는 항상 물을 먹인다,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좌파 언론들이 원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서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 위헌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위헌이고 아닌 것은 법으로 가려지는 것입니다. 좌파 언론들이, 우리 국민들은 좌파 언론들한테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이 불법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한동훈도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그것이 옳고 안 옳고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으로 가려지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지금 중도층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도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이는 지금 중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70%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 아닙니다, 이것은 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면 어떻습니까? 한동훈의 국민의힘도 똑같이 15%, 16%로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중도층 국민들을 굳이 한동훈이가 아닙니다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습니까? 나는 중도층 편에 설게요. 중도층과 똑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죠. 결국 한동훈은 계속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설득도 되지 않아요. 이미 국민들은 스스로가 좌파 언론의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편에 서서 그냥 국민 목소리만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해야죠. 자,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대련이에요. 결국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대합니다. 그쯤은 어때요? 여당 대표니까 당연히 그거는 반대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죠. 누가? 이 중도층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 언론들은 법보다 선동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편에 서서 계엄령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 이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탈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탈당은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약속 대련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은 지금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73%가 계엄령은 불법이요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도 국민들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을 대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희의 대법원장도 어때요? 위헌인지 아닌지 그것은 법으로 가려봐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우선은 좌파 언론들의 선동이 되어서 이 계엄령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목소리를 똑같이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중도층 국민들, 즉 40%, 그 40% 국민들이 한동훈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은 좌파 언론들이 선동했으니까 선동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동에 넘어간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그 다음에 법으로 가려지는 것입니다. 불법이 없으면 국민들도 그때 가서 설득시키면 되죠. 아, 법에 어긋난 것이 없더라. 결국 이것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어때요? 법치를 내세워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떻습니까? 법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민심은 그때 가서 설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우리 국민들은 그때 법보다 먼저 좌파 언론의 선동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때 그랬던 것처럼 한동훈도 계속 이 중도층 국민들 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법적으로 이미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동훈은 좌파 언론들을 길들이게 하면서 조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가 얼마나 참 이 좌파 언론들을 길들이기 잘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좌파 언론들이 한동훈을 잔뜩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계엄령도 위헌적 개헌이다 이런 말을 그야말로 우리 좌파 언론들한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언론들은 어때요? 역시 한동훈이도 위헌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저 8명만 잘 어떻게 이탈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겠다.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그냥 물 먹이는 겁니다. 8명 이탈 안 하죠. 그렇지만 한동훈이는 8명 이탈표가 안 나오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좌파 언론들이 한동훈을 놓지도 못하고 비판하지도 못하고 계속 달려가면서 기대만 잔뜩 해놓고 끝내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지킬 수가 있죠. 자, 좌파 언론들 편에 서고 국민들 편에 서 있어야만이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듣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도 이 배신자 세력들이 탄핵시키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도 항상 누가 지켜줘요? 윤석열 편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반대편에 있는 한동훈이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아무리 친박들이 막으려고 했어도 못 막았지 않습니까? 누가 탄핵을 시켰어요? 배신자 세력이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시키려면 누가 배신을 해야 돼요? 한동훈이가 배신을 해야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어때요 지금? 같은 편인데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배신자는 지금 김무성, 홍준표, 이 정강훈 이자들이 진짜 배신자잖아요. 이자들은 친윤 행세를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한동훈이는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지금 제로의 기회가 왔는데도 안 시키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수입니다. 자, 약속 대련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결국 좌파 언론들이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그냥 좌파 언론들을 물먹이면서 조련하고 있는 것이 한동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8명만 어떻게 이틀하면 되겠는데 한동훈이는 막 계엄령이 위헌이라고 말해주는데 한동훈이한테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한동훈이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권유하면서 마치 진짜 배신자인 것처럼 우리 지금 우파 국민들 중에서도 한동훈이가 배신자라고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어야만이 한동훈이가 계속 배신자인 것처럼 믿고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한동훈을 계속 믿으면서 한동훈을 달래면서 한동훈을 기대하면서 계속 한동훈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잔뜩 기대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약속대리인인데 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습니까? 애만 달구고 마는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좌파 언론에다 대고 위헌적 개헌이다 막 이렇게 해주니까 좌파 언론들은 그래 한동훈이도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야 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통과시킬 수 있겠구나. 잔뜩 기대하죠. 그냥 애만 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탈당을 권유했다. 그냥 권유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권유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도층 보라고 하는 것이죠. 중도층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 생각이 여러분과 생각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은 계속 약속대를 하면서 한동훈이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키게 하려면 어때요? 그냥 출당시키면 되죠. 대표인데. 그런데 출당은 안 시키고 그냥 탈당 권유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좌파 언론들 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도층 국민들 마음을 대변해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좌파 언론들이 한동훈을 못 버리고 계속 기대치를 가지고 한동훈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동훈이가 좌파 언론들을 조련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통은 배신 세력 김무성, 홍준표, 정광훈 이자들을 계속 이용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김무성, 정광훈 이자들은 지네들이 좋아서 친윤인 것처럼 한동훈만 내쫓아내면 돼 이제 라고 지네들이 좋아서 지돈 써가면서 저렇게 집회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비두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때요? 이자들 배신자인 걸 알죠. 그러니까 한동훈만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자들은 실컷 써먹고 버리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동훈의 좌파 언론을 조련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조 김무성, 홍준표, 정강훈, 김기현, 나경원 이자들을 그냥 이용만 하고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네들이 할 만큼 하면은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세력이라고 한편이라고 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배신자들이에요. 이 배신자들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어때요? 이 문재인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했는데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편이라서 부정선거도 눈 감아준다 이렇게 그때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당시 제가 뭐랬습니까? 아직은 부정선거 했으나 그것을 아직까지 들춰낼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동력이 없다. 그것은 지금 밝히면 큰일 난다. 오히려 덤태기 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에요. 그것을 밝히더라도 대법관이 자기가 자기 재판하는데 대법관이 위에서 어때요?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세력이 대법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밝혀봐야 대법관이 자기가 자기 재판하는 건데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하고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재판하는데 불법 선거 그거 밝혀지겠습니까? 밝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지금 이 정강훈 세력 친윤 행세하는 이 세력들이 모두가 문재인이가 하필이라서 부정선거도 안 밝힌다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지금은 또 이 친윤 행세하면서 한동훈이를 배신자라고 계속 비판하는 세력들이 이 배신자 세력 아닙니까? 결국은 이 배신자 세력들이 이중성은 이제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지난번 총선 때 어땠어요? 그때 한교안이가 뭘 들고 나왔습니까? 부정선거 들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하나 들고 나와서 그때 밝혔는데 뭐라 그랬어요? 무죄 선고 나왔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 당시 판결 냈잖아요.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 재판하는데 그게 부정선거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결국 그때도 한교안한테 김무성이가 한교안도 배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한교안한테 너 부정선거 들고 나와 그래가 면죄부 받아 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때 수없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이 중앙선관위원장이 그대로 앉아있을 때 무죄를 받아 놓으려고 이미 김무성이가 뭐라 그랬어요? 한교안한테 너 부정선거 들고 나와라 하니까 한교안이가 부정선거 파헤친다고 막 들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부정선거 밝혔습니까? 결국 부정선거 없었다는 중앙선관위 대법관의 판결만 받아놨죠. 한마디로 면죄부 받아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선거인 줄 다 알면서도 그 밝힐 때가 따로 있다. 이제야.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밝힐 동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엄령을 이용해서 중앙선관위원회를 모두 이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중앙선관위원장이 아직도 다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이자가 물러날 때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이미 다 없애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증거를 잡아놓기 위해서 계엄령을 이용해서 중앙선관위를 진입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문재인이는 이래 잡히나 저래 잡히나 문재인은 이미 어때요? 노무현 곁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결국은 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 심판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뇌물죄로 가지고 문재인이가 만약에 안 잡힌다면은 이미 가장 큰 이 부정선거 의혹 이거 가지고 문재인이는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고요. 탄핵 아무리 해봐야 지금도 오늘 보니까 서울중앙지검검사 감사원장 모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더라고요. 뭐 탄핵 놀이만 하고 있는데 결국 탄핵만 계속 시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결국 탄핵을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그야말로 정당화시켜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이러나 저러나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배신자 세력들도 덩달아서 문재인 세력이 심판되면은 그와 손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신자 세력들도 덩달아서 모두 심판대에 오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 문재인 심판 들어가는 날이다. 제가 말씀대로 그것은 실천에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